안녕하세요, 신사순녀 빡빡이 형제 여러분. 종합 에어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탈함 두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하비동산의 M70 가스 스나이퍼입니다. 협찬 아니고요. 사실 개인 목적으로 구매해놓고 이제서야 찍습니다.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그때 찍었어야지 했다가 금세 품절나버렸죠. 그러다 최근 플래툰 컨벤션에서 하비동산 부스에서 마지막 최고 극소량을 판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다 하고 리뷰를 질러버렸습니다. 먼저 실종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윈체스터가 1936년 생산한 모델 70 볼트 액션 소총이며 구조 때문에 마우저 98 소총의 먼 미국 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종은 22구경부터 223, 358, 윈체스터를 넘어 더 대구경까지 엄청나게 구비되어 있는 역사가 오래된 소총입니다. 그 중에서 1964년 이후 만든 제품의 원가 절감 때문에 품질과 구조가 조악해졌고, 이는 사람들이 64년 이전에 만든 총을 364라고 따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지나 6.25 전장에서까지 사용되었다고 하며 전설적인 저격수 칼로스 헤스콕이 베트남전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적 저격수의 스코프를 관통해서 눈알에 총알을 맞췄다고도 하죠. 이후 윈체스터는 FN에 인수되어서 364의 급탄 구조를 부활시키고 SPR 시리즈로 꾸준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하비동산 M70 364는 본디 동산 모형에서 2000년대부터 만들어온 국산 최초의 에어쿠킹 스나이퍼였습니다. 정확히는 동산모형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일본 KTW의 와치 사장님이 M70 실물을 가지고 있어서 실물 치수를 측정해 합작하였다고 합니다. 현 하비동산 사장님께 연락하여서 인터뷰를 통해 들은 바로는 당시 한국에서 스나이퍼 라이플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해외 몇 업체에서 야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필사적으로 개발에 매달리셨다고 하네요. KTW 사장님과 지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의 50m짜리 길이의 비닐하우스를 빌렸다고도 하죠. 확실히 지탄과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무풍지대가 필요하긴 해. 그 결과 일본의 스나이퍼 사격대를 열 때마다 M70이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 훌륭한 총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일본 각지에서 풀튜닝 VSR 원들이 모여들었는데 KTW 와치 사장님이 박스에서 식품을 쓱 꺼내가지고 스코프만 달아서 바로 사격했더니 우승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KTW는 모든 M70을 10m에서 사격하여 5cm 안으로 집탄 형상되어야만 제품 합격 판정하여 타겟지와 함께 포장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내수용 제품도 사장님께서 직접 10m 사격하여 집탄과 호법을 검수하고 포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수용 제품은 KTW 수출용보다 이너배럴 내경이 0.01mm 더 좁다고 하고 정밀한 이너배럴 덕분에 집탄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제품들의 표면 연마는 현 하비동산 사장님께서 직접 작업하시고 조립까지 하십니다. 연마 업체에 그냥 맡겨도 되는데 그분은 총을 모르니까 모서리 각이랑 디테일을 다 뭉개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마스크를 쓰고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하나하나 표면 연마를 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적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왜 동산모형이라 안하고 하비동산이라고 말하느냐, 그 동산모형의 폐업과 모종의 큰일이 있고 나서는 수중에는 고작 2천만원과 금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천만원 중에 1,000만원은 또 공장 보증금이었고요. 그렇게 하비동산으로 다시 시작해서 2년 동안은 직원 1명과 밤늦게까지 고생했다고 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못 듣습니다만 아무래도 영상에 다 담을 순 없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동산과 KTW 로고가 같이 있고 윈체스터 M70 뉴 블랙 섀도우 가스 모델이라고 크게 붙어있네요. 그리고 국내 유통을 위한 케이스 인증이 있지요. 케이스 인증에도 제가 참 할 말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 당시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가지고 초기 생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하면은 이런 설명서와 함께 비닐로 본체가 들어있고요. 놀세 뭉치는 분해 레버를 통해 간단히 분리 가능하지만 반드시 조립은 트리거 유닛을 분리한 다음 끼워야 합니다. 이거 안 지켜 그냥 팍 꽂아버리면은 시어가 부러지고 말죠. 사실 좀 꼼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 보여드리고, 사실 분해 레버를 봉인시켜버리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가스 실린더 유닛에도 부품도가 자세히 적혀져 있고, 요 뒤에는 이렇게 유지 보수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죠. 노말가스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좀 더 다른 것도 쓸 수 있죠. 요 스톡 전체가 검은색이라서 설마 블랙 섀도우라고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근데 꺼내니까 되게 흥분되네요. 특히 요 그립에서 이어진 요 라인을 봐요. 너무 야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광고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천박한 말을 할 수 있어서. 근데 평소에도 이런 말 하지 않냐고요? 탄창은 별도 포장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메탈 부품이어가지고 상당히 묵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총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탄창에는 비비탄이 약 21발 장전 가능하며 20발만 넣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모양을 보시다시피 마루이 VSR처럼 아래설키 위로 넣는 방식은 아니고요. 실총으로 치면 탄 보관함 커버? 분해 버튼 누르면은 커버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비비탄이 보이는 쪽을 위로 하고 이 안에 깊게 넣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가이드 판 스프링 덕분에 더 리얼리티 있어 보이네요. 실총 볼트 액션 탄창들이 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 탄창 이렇게 다시 뽑으면 되고, 비비탄은 비비 펄러를 손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한 발씩 넣어도 되고, 비비 로드를 통해서 쭈르륵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탄창 넣는 방식은 KTW 왓지 사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리얼리티와 성능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는 회사들답게 VSR처럼 바깥에서 탄창이 보이면은 리얼리티를 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요 수출국이 일본인데, 만약 마루이 VSR 구조를 카피했다면은 일본에서는 도소매점에서 불매 운동처럼 매입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법 방식과 탄창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이유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로 호법을 보자면은, 호법은 요 아래에 있는 은색 나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명중을 위해 TDC 챔버 방식으로 호법을 정직하게 위에서 눌러주는 거죠. 이게 탑다운 센터 방식이라고 하고, 이건 뭐 글록이나 하이카파 외에도 많이 팔리는 비싼 호법 챔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VSR처럼 총열 옆에 뜬금없이 호법 레버가 튀어나와가지고 있지 않아서 리얼리티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은색 나사는 총 4바퀴를 회전할 수 있는데 한 바퀴에 15클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조이거나 풀면은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볼게요. 총구의 이 금색 부품은 한국법을 위한 컬러 파트입니다. 실총과의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심플하게 빨간색 캡을 7cm 정도 총구 겉에 씌우는 방식도 만들어 봤는데,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폐기해버리고 황동 부품을 깎아서 끼우는 방향으로 선했다고 합니다. 재질은 황동 부품을 통째로 가공해서 나사 풀림 방지제를 발라 정나사 방향으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13mm 어댑터로 교체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거는 13mm 정나사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한 트레이서를 장착하기에는 방향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나사를 역나사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좀 그렇죠. 추후 게이머의 선택을 위해서 13mm 역나사 어댑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원피스 아우터 배럴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가공 후 아노다징 도금이며 한 개당 가공비가 10만원이 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때문에 하루 5개밖에 가공을 못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중국에 외주를 주거나 수많은 영가형 저격총처럼 총열은 그냥 저렴한 찍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일부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물어봤었는데, 딱 갑자기 진지하게 그러면 떨리는 진동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져서 안 돼요, 이렇게 못 박아버리시더라고요. 품질을 위해서 수익을 포기할 정도면은 정말 진지하신 거죠. 그래서 동산 사장님께서 돈을 못 벌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냥 저렴하게 압출하지 않고 알루미늄 봉 자체를 통째로 CNC 가공해서 깎아버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생산 코스트가 장난이 아니긴 하겠군요. 그냥 일자 봉이 아니라 여기 약실에서는 두껍고 약실 끝난 부분에서 휙 꺾이죠. 그 다음에 얇게 점점점 테이퍼링 칩니다. 옵션으로는 45,000원짜리 가른자 가른세 세트가 있는데, 장착을 위해서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0점 조절도 되고 디테일해서 멋지긴 한데 장착 방식에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리시버입니다. 난 처음에 나 이 구멍 보고 단순하게 가스 주입을 위해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실총에서도 이 부분에 구멍이 똑같이 있어요. 역시 리얼리티한데 실제 M70은 왜 이 구멍이 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사수의 안전을 위한 가스 배출구라고 하더라고요. 불량 탄약이나 과도한 약실 압력으로 탄피가 파열되어 고압의 연소가스가 볼트 뒤로 흘러가 사수의 얼굴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마우저 98 라이플에서부터 유래된 안전 설계라고 하고요. 또한 리시버 모양은 단순하다면 단순하겠지만 살짝 또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각인이 없어. 아무래도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원래는 이 부분에 윈체스터 로고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총번, 여기 총열에는 각인과 탄종이 적혀져 있어야 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요건 별도로 각인 공임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볼트 릴리즈 레버라서 노리스를 분해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시 조립하려면은 총을 분해해야 되니까 절대로 쓰지 마세요. 안전장치는 VSR과 다르게 장전 손잡이 볼트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두면은 격발 가능한 상태고 뒤쪽으로 조작하면은 안전 상태입니다. 실총에도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레버를 중간으로 세워놓으면은 방아쇠는 잠기지만 노리쇠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때 안전하게 약실과 탄창의 총알을 제거할 수 있겠죠. 레일 마운트를 보면은 원래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에어코킹 버전이었던 아주 옛날에는 그냥 링 마운트를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일반적인 20mm 레일로 변경되었다가 사장님께서 20mm 레일 마운트의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M70용 위버 마운트를 구매해서 갖고 와서 역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의 위버 마운트가 장착되어 가지고 출고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장전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리고 볼트를 뒤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끝까지 밀고 장전 손잡이를 다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평범한 스프링 방식의 에어 코킹 라이플과는 다르게 장전 손잡이를 당길 땐 상당히 가볍고 밀어 넣을 때 힘을 줘야 되는 푸시 코킹입니다. 밀 때 조금 힘을 줘야 된다 뜻이죠. 다만 저도 그렇지만 평범한 스프링 에어 코킹 라이플을 조작하듯 볼트를 너무 강하게 확 당겨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뒤로 끝까지 쾅쾅 당겨버리면은 부품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3cm 정도만 뒤로 당겼다가 다시 밀어 넣어도 동일하게 발사가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이렇게 살살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장전 손잡이는 아연 합금이고 살짝 이렇게 뒤로 향하는 각도이며 장전 손잡이 끝부분의 둥근 노브 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다이아몬드 체커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손가락으로 잡고 당길 때 혹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당겼을 때 심지어 땀이나 비 노출된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볼트를 잡고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아까 내가 요 버튼 절대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또 유튜버다 보니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레버를 밀고 볼트를 당기면은 볼트가 그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뒤집으면은 요 안쪽 부품은 황동 그리고 스테인리스 부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안쪽에 가스탱크와 레귤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만제나 중국제 가스건은 오링이 있고 마루이는 여기 오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링이 없길래 혹시 누락된 건가 아니면 내가 사용하다가 쏙 빠져버린 건가 해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원래 없다. 왜냐하면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노즐을 한국법에 맞게 판매하기 위해서 구경이 매우 좁죠. 이렇게 보시면은 손으로 쉽게 풀리는데 이게 바늘구멍이야? 한국법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짝 꽂아서 돌려주시면 되겠죠. 꽉 조이시고, 그리고 볼트를 끼우기 위해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딴 거 건들 필요 없어요. 여기 나사 두 개만 분리하시면 상하 분리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 일자 드라이버로 영차 하면은 나사가 짧아요. 앞에는 뒷부분은 나사가 깁니다. 좀 충분히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방아쇠로 빠지고 상하부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됐죠. 탄창 제거를 먼저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인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리고 나사를 하나 빼내고 여기 속에 있는 거 둘, 셋, 넷, 다섯, 나사 5개를 풀면은 얘도 빠지고 이 뭉치 자체가 쏙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볼트를 뒤에서부터 넣고 다시 재조립하면 되겠죠. 나사 5개를 박아서 모양대로 장착을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 여기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당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품이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 방아쇠를 누르거나 분해 레버를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부품이에요. 이 턱 부분이. 그럼 뭐냐, 먼저 대고 분해 레버 눌러서 한 칸 넣고 살살, 그 다음에 요런 핀펀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넣어주면은 상하 분리할 필요 없이, 트리거 유닛 분리할 일 없이 그냥 장착이 돼버린다. 물론 안에 좀 기스가 날 수 있는데 이거 계속 막 풀었다가 조였다가 나사 머리 막 야만놨다가 좀 머리 아파지는 것보단 훨씬 빠르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너무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극초기형 생산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합의동사에다 연락을 하시면은 이 스토퍼 보강 부품을 무료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초기 생산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 와셔와 부품 하나를 동봉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설명서를 잘 보시고 장착하면 되겠죠. 이거 십자 드라이버 하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사 하나 푸세요. 나사 하나 풀면은 스프링 분실 조심하시고 이렇게 부품이 꺼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살짝 짧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새로 가공해서 보내주신 이 부품을 다시 이렇게 밀어넣고 이왕 한 김에 지금 넣어버리죠 뭐. 이렇게 새로 가공해준 부품 꽂았죠. 이 스프링 와셔는 이 분해 레버에다가 앞에다 걸고 스프링 넣어주고 이렇게 걸어주면 끝난다.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시고, 자, 그러면은 볼트가 빠지지 않죠. 그래도 너무 쾅쾅쾅 당기면 안에 부품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살살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방아쇠를 볼게요. 방아쇠는 이렇게 보일까? 세로로 줄이 이렇게 파였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때 미끄럼을 줄여줘가지고 이런 섬세한 디테일이 좀 감동적이네요. 방아쇠를 당긴 느낌은 괜찮은데
코킹이 풀린 상태에서는 살짝 이제 거칠게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VSR 카피품보다는 방아쇠가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큼직한 일체형 스톡은 재질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ABS 글래스라고 답변 받았으며, 이쪽과 여기 양쪽 손 닿는 부분에는 체커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끝에는 두터운 패드가 있어서 안전적인 견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실총이었으면 고무 패드가 반동을 잘 제어줬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 동산 모형 로고가 있네요. 요건 합의동산 사장님 오피셜로 실물과 동일한 규격이어서 스톡만 따로 직구해도 바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 뒤로 이런 작은 돌기가 있는데 요건 슬링 스터드 혹은 스위벨 스터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옵션으로 15,000원짜리 슬링 스위벨을 구매해서 장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처럼 저렴한 해리스 바이포드를 사서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겸사겸사 장착을 해볼까요? 이 끼워진 고무 튜브 빼버리고 이 다이얼을 충분히 풀어서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 상태로 슬링 스터드에 양쪽 구멍에 하나씩 걸어주시고 다이얼을 잠궈줍니다. 솔솔솔솔솔. 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쪼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단단하게 바이포드가 장착이 됐습니다. 뭐 쉽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스코프랑 링 마운트를 장착하려는데, 다만 이게 위버 마운트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20mm 레일 마운트를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옆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20mm 레일이랑 위버 마운트랑 각이랑 규격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옆에가 좀 뜰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버 링 마운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드 스톡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도 매우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순정 개머리판에 나사 2개를 풀어 준비하시고, 이 아래 스위벨 스터드 나사를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옮겨 달면 되는데, 스터드 나사의 각도를 최대한 정확한 각도로 밀어 넣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장착은 이렇게 얹어주시고, 방아쇠 울, 트리거 가드 얹어주시고, 나사 2개 넣어주시는데 앞에는 짧은 나사, 뒤에는 긴 나사 넣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금방 완성되었죠? 이제 가스를 채우고 한번 쏴보겠습니다. 가스는 아니다. 네, 사격장입니다. 기둥사이의 거리는 약 3.6m고요. 그렇게 총구까지 거리는 약 15m입니다. 하지만 제가 총을 좀 못 쏘는 편이어서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서 몇 발 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m 거리고요. 그리고 호흡을 좀 조절해봤습니다.
호버를 좀 더 조절해서 정밀탄을 더 정밀한 탄을 써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위쪽에 많이 맞았다가 호볼 조금 조절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서 결국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미세 조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합의동산 9 동산모형의 M70 가스 스나이퍼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영상 촬영한 시점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시중에서 구매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쭤보니까 당분간은 재생산이 어려울 거고, 다른 생산한 제품들 다 잘 팔리면은 자금을 모아서 다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제외한 물량은 일본 KTW가 전부 매입해 도매로 전 세계로 뿌리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그 KTW에서 발주가 없으면 오직 국내 수요만을 위해서 수많은 외주 업체한테 지불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금형 세팅비 뭐 등등등 돈이 줄줄줄 빠져나가는데 그 고정 비용을 넘는 양을 만들어야만 한 최소한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KTW 발주가 들어올 때 내수용을 함께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동산의 제품들은 반드시 보일 때 구매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야지 하고 미루면은 나중에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스 대란 때문에 다시 에어코킹 버전을 부활시킬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완제품으로 에어코킹 버전과 가스 버전을 투 트랙으로 생산할 것이며, 물론 이미 M70을 구매하신 고객을 위해서 스프링 타입 볼트와 혹은 에어코킹 버전을 구매하셨으면 가스 타입 볼트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시죠. 너무 다행입니다. 또한 다음 플래툰 컨벤션을 목표로 하여 매우 기다려지는 쇼킹한 신제품도 준비 중이라고 하오니 그때까지의 합의동산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때쯤 하여 제 채널에서 샘플을 먼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피스.